2022년 6월 9일 중국인 양인은 싱가포르에서 중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조용히 탑승하게 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자진 출국한 것이 아니라 강제 추방이었죠. 그는 왜 강제 추방을 당하게 된 것일까요? 이번 이야기는 영화 기생충에 버금가는 실제 싱가포르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럼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1927년생인 종칭춘은 물리치료사였고 그녀의 남편 저우시징은 의사였습니다. 그들은 호주에서 유학 중일 때 사랑에 빠지게 되었고 그 후 싱가포르로 돌아와 부부는 종합병원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죠. 남편 저우시징은 나중에 병원을 나와 자신의 개인 병원을 개업하였고 점점 더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벌어들인 수입을 부동산에 투자해 엄청난 재산을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그들에게는 아이가 없었지만 그들은 서로에게 누구보다 각별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2007년 남편 저우시징은 아내와 살고 있던 저택을 포함하여 약 400억의 재산을 남긴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되자 그녀는 더 이상 삶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느낄 정도로 엄청난 외로움에 빠지게 됩니다. 당시 80세의 종칭춘은 이제 모든 것을 혼자 직면해야 했습니다. 2008년 종칭춘의 기분 전환을 돕기 위해 그녀의 절친이었던 장비재는 그녀를 데리고 중국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여행 가이드는 양인이 맡게 되었습니다. 당시 양인은 훌륭한 여행 가이드였으며 항저우에 거주하며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2005년 장비젠이 중국으로 여행을 왔을 때 그때 가이드가 양인이었었죠. 그곳에서 여행 중일 때 양인은 매우 친절했고 가이드로서 열정이 넘쳤기 때문에 종칭춘은 양인에게 깊은 인상을 받게 되었고 여행이 끝났을 때 그들은 서로의 연락처를 주고받았습니다. 종칭춘이 떠난 후 양인은 종종 그녀에게 편지를 보냈고 양인의 따뜻한 말로 인해 그녀는 점차 양인을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통화도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양인은 그녀가 재산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남편이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다는 것과 자식 또한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부터 양인은 엄청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2009년 양인은 그녀에게 싱가포르에 방문하고 싶다고 말했고 그녀는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양인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외부인들에게 그는 의아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외부인들에게 자신이 손자라고 주장했고 할머니를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그곳에 온 것이라고 말했죠. 종칭춘은 양인을 데리고 미술관, 5성급 호텔 등을 데려다녔고 가끔 와인을 시음하는 파티에도 참석했습니다. 그 후 양인은 마치 자신의 집에서 사는 것처럼 편안하게 지냈고 그곳의 가정부들에게는 매우 무례하게 행동했고 갑질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종칭춘에게는 온갖 아부를 떨었죠.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가면서 양인은 점점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비자 문제가 그의 발목을 잡았죠. 양인은 종칭춘에게 함께 지내며 그녀를 돌봐주고 싶다고 말했고 싱가포르 영주권을 취득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종칭춘은 양인을 최대한 도왔고 추천서도 작성하였습니다. 얼마 후 종칭춘의 지원으로 양인은 댄스 스튜디오를 설립할 수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사실 양인이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껍데기일 뿐이었습니다. 2011년 위조 서류와 회사 대표라는 직함을 바탕으로 그는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양인은 종칭춘의 재산을 미친 듯이 약탈하기 시작했습니다. 양인의 달콤한 말들로 인해 양인은 종칭춘의 은행 계좌를 관리하기 시작했으며 투자 계좌에는 공동 소유자로 등록했습니다. 또한 종칭춘은 유언장을 작성하였고 당연히 상속자의 이름은 양인이었습니다. 2012년 양인은 공식적으로 종칭춘의 법적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양인은 어느 날 종칭춘에게 중국에 있는 친구가 지낼 곳이 없다며 잠시 와서 머물러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종칭춘은 당시 양인을 완전히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망설임 없이 허락했습니다. 2013년 그렇게 양인의 친구는 도착했고 그녀에게는 2명의 아이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 친구의 정체는 양인의 아내였으며
아이들의 아버지는 양인이었죠. 그 후 양인의 가족은 마치 자신들의 집인 것처럼 대범하게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양인의 무모함은 가정부들로 하여금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양인이 아이들을 돌보고 목욕시키는 모습은 누가 봐도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가정부는 양인의 친구라고 주장하는 그 여성이 양인과 껴안고 키스하는 모습을 목격했었죠. 그러나 이때 종칭추는 이미 넋을 잃고 있었고 양인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양인은 종칭춘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 외부인이 없을 때 종종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저녁 식사를 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장칭춘의 남편은 사망하기 전에 많은 골동품들과 그림들을 수집해 왔었습니다. 양인에게 그 물건들은 돈으로 보이기 시작했고 그림과 골동품을 몰래 경매에 붙였습니다. 또한 종친춘의 귀금속들을 몰래 팔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종칭춘은 마시는 말이라는 그림에 매력을 느끼게 되었고 그 그림의 시장 가치는 약 5억 원이었습니다. 그림을 사는 문제는 자연스럽게 양인에게 넘어갔고 일주일 후 양인은 그 그림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양인이 가져온 그림은 명백한 모조품이었죠. 그 돈이 누구의 주머니에 들어갔는지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종칭춘은 치매를 앓고 있었기 때문에 약을 복용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양인은 종칭춘의 치매약을 일반 비타민으로 대체해 그녀에게 먹여왔습니다. 그 후 종칭춘의 몸은 점점 악화되었고 그 모습을 지켜본 가정부는 의사를 부르려 했지만 양인에 의해 차단되었습니다. 점점 종칭춘은 외부 세계와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종칭춘의 조카가 도착하면서 마침내 멈출 수 있었습니다. 2014년 8월 21일 종칭춘의 집에 도착한 조카는 낯선 가족이 둥지를 틀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고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조카는 여러 가정부들에게 이 사태에 대해 물었고 그로 인해 조카는 어느 정도 진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조카는 종칭춘을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양인은 조카에게 전화를 걸어 종칭춘을 당장 모시고 오라며 협박했고 전화를 받지 않으면 문자를 보내며 협박했습니다. 결국 양인은 종칭춘이 납치되었다고 신고했고 경찰은 종칭춘과 모키링이 친족 관계라는 것을 알게 된 후 사건을 접수하지 않았습니다. 9월 2일 양인은 업무차 싱가포르를 떠났고 그때 조카는 종칭춘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고 집 열쇠를 교체한 후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양인의 아내와 아이들은 저택에서 쫓겨났습니다. 수사를 이어가던 경찰은 양인이 서류를 위조해 영주권을 취득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오랫동안 종칭춘의 재산을 탈취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9월 17일 싱가폴로 돌아온 양인은 배임 및 사기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이때 양인은 종칭춘의 집으로 온 지 무려 5년이 넘은 시점이었고 이로써 종칭춘은 그의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2016년 9월 판사는 양인에게 징역 8년 2개월을 선고했고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양인은 징역 11년 2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2022년 6월 9일 양인은 형의 일부를 마치고 보석으로 풀려난 직후 고국으로 추방되었고 그는 이제 두 번 다시 싱가포르에 입국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종칭춘은 이제 그녀의 조카인 모키린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녀는 건강을 많이 회복하였고 치매 또한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